국회의원 내부에 도는 여러 정보지글을 보고 드리면서 저들이 마지막 카드로 누굴 띄우는지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런 댓글이 돌았습니다. 국힘 대선 멸망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김문수 의견 무시하고 강제 단일화 진행. 한덕수로 단일화. 한덕수 국힘당 입당 후 국힘당 후보로 등록. 김문수 가처분 신청. 가처분 인용 시 국힘당 후보 없어짐. 한덕수, 김문수 모두 출가 불가. 시나리오 2. 국힘에서 김문수 후보 등록 거부. 정당인은 개인이 후보 등록 불가. 당 차원에서 등록해야 함. 한덕수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 김문수는 날아가고 국힘당 후보는 없음. 자연스럽게 한덕수로 단일화되는 모양새. 국힘당에서 선거비용 지원 안됨. 국힘당 사람들 선거운동 지원 불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힘 후보 안 나오면 부전승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개장수입니다. 정말 너무 싫은 존재지만 김무성부터가 어제부터 이준석 시대라고 펌프질하고 있고 오늘 조선일보 메인 칼럼입니다. 해당 칼럼 마지막에서 조선은 물론 가장 훈훈한 그림은 이거다. 준서가 그간 너의 언어는 경박했고 태도는 불손했다. 그러나 나는 재산을 통으로 그것도 사전에 물려주려 한다. 생각해보니 내 투쟁의 이유는 네 세대의 안위와 행복이었다. 라는 부분으로 이준석을 띄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오늘자 보도는 더 노골적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국힘의 핵심 관계자는 이준석을 범보수 진영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5월 7일 자신의 생방송 라이브에서 결국 TV토론 한타 싸움, 언론사 간부들 최근 마지막 보루가 이준석으로 승부 보는 거라며 연락 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비장의 카드가 이거였습니까? 국짐도 슬슬 끝이 보입니다. 관련해 정치권에 도는 정보직을 종합 보시고 이준석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긴 안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처분 이겼다고 쳐. 김문수에게 자격이 있다. 까지는 나왔어도 도장은 대표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긴. 아니 그래서 원래 도장을 안 찍어줬기 때문에 가처분을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러고 나면은 사실 끝이에요. 도장 안 찍어도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도 지긴을 찍어야 돼. 후보 등록이 안 되는. 후보 등록이 안 돼. 그럼 당연히에요. 후보가 사라지는 건데. 예. 기호 2번 없는 대선인데 없어요. 저렇게 그리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요. 후보가 있고 없고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장을 찍고 후보 등록을 해야 선거 보조금, 돈이나. 정당 보조금을 그때야 그렇지. 받아요. 아니 근데 김문수한테는 절대 못 주겠다는 게 쌍권이잖아 지금. 아니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본인이 김문수 사퇴. 너를 해라. 내가 나가마 이랬잖아요. 본인이 사퇴. 네, 본인이 사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말이지. 사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아니 모르는 게다가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네 지지층에서는 조금 더 한덕수 씨가 높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27점 비슷비슷해. 똑같이 나왔어요. 비슷비슷해 거의. 그래서 지금 김문수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 이렇게 그냥 된 김문수 마당에 봐야지. 김문수로 가자 그런 얘기도 지금 계속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네, 실제 이 막을 수 없다는 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막을 수 그 없다. 저녁에 이제 쭉 통화해보고 하니까 막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어렵다. 그럼 결국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요 기간에 한 4, 5일 동안에 소위 말하는 한 내란대행의 그 정치적 내공을 본 거예요. 아, 그렇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중계가 됐잖아요. 네. 너무 없더라 내용이. 하수다. 이제 이게 딱 나온 거고 돌림 노래 돌리듯이 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밖글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K모 김건희와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저는 그 집에도 놀러 가봤어요. 그분도 김문수를 돕는다는 게 어제 쫙 돌았죠. 그래서 제가 K모가 누굽니까? 외자예요, 외자. 그래서 그 후배가 이제 전화를 해본 거예요. 문자도 돌리고 했는데 답을 기다 아니다. 본인이 김건희 등등과 해서 다 김문수를 돕느냐 하고 물었더니 여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여성입니다. 김건희 씨하고 무척 가깝다고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성이 네. 당연히 한덕수 편들고 있을 줄 알았더니 네. 김문수를 편들고 있다는 맞습니다. 게 드러났다. 겉으로는 한덕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문수를 편든다고 어제 막 댓글이 돌았어요. 그래서 후배가 이제 딱 연락을 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이제 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제 코바나를 했잖아요. 컬렉터들 모임이 있어요. 컬렉터들 모임.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단한 그 컬렉터들. 네.
여기에 김앤장 분들이 저 큰 회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컬렉터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연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뒤에 이제 김건희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씨가 지금 부인- 한덕수에서 김문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부인을 중심으로 거의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다 하다가 도저히 이 한 내란댕의 정치적 내공 갖고는 안 되겠다가 그래서 갈아타고 있다. 네네. 그 윤석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김건희가 갈아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보면 그러겠죠. 그 뭐 지금 맥락은 다르지만 정광훈 목사가 어제 그제 네,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한테 물어봤어. 정확한 정확한 소식통이잖아. 정확하죠. 그래가지고 저기 김문수 뒤에는 정광훈이 그리고 저 한덕수 뒤에는 윤석열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러다가 김문수 뒤에는 내가 있는 거 맞지. 그런데 저 한덕수 뒤에는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정치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실망했다. 그 얘기 최근에 자기가 정광훈 목사가 윤석열과 통화했는데 정치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실망했다. 여기까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권성동은 왜 이렇게까지 여전히 한덕수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넘어갈 때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니야? 자기가. 어게인 2017인데요. 2017년에 그 홍준표가 24%를 얻었잖아요. 그러고 내가 이 어려운 와중에 24를 얻었다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당권을 쥐고 자기 사람으로 완벽히 바꿨고 그때 후보 때부터 당무 우선권을 정말 세게 행사했거든요. 네. 지금 이거를 김문수 후보가 다 스터디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내로 하겠죠. 리뷰를 다 했겠죠. 네. 그러면 그를 둘러싼 원래 도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다 그때랑 똑같은 게 있어요. 2017에 대선, 당권, 그다음에 2018에 지선이 있었어요. 내년도 또 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왔던 분들, 배후에서 도왔던 분들이 니즈가 다 똑같아요, 그때랑. 그래서 거의 저는 동일한 패턴으로 간다. 네, 공감합니다. 국짐이 아사리판으로 가니 이준석을 띄운다. 이 카드는 제가 계엄 직후부터 저쪽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덕수 지지율처럼 이 직들은 조중동이 밀어주면 지지율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척해서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겠죠. 물론 이번 선거는 안 됩니다. 다만 이준석이 다시 국힘 당권을 먹고 개고기를 양고기로 팔아 국힘을 재정비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일단 김문수부터 넘어야 될 겁니다. 김문수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버텨서 당 지도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의힘 후보로 인정해 대선을 치르던가 아니면 당 지도부의 방해로 후보 등록을 못해 대선 후보가 못 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김문수는 이미 결정했고 당 지도부의 선택만 남은 셈입니다. 해당 부분 제대로 지켜보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